하면 밀리고 끼이고 뜨시는 분들, 퍼프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주름 사이에 다 끼고 갈라지기가 쉬워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정말 맑고 투명한 피부에 수채화처럼 물든 혈색 한 방울 들어간 블러셔까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갔지만 뭔가 맑고 투명해 보이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따라하면 피부 표현도 뭔가 예쁘게 잘 안 되고 열심히 공들여서 화장을 할수록 뭔가 촌스럽고 화장만 진해진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면서 직접 배운 내용들과 꿀팁까지 오늘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이 스킨케어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잘못된 스킨케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메이크업 전에 하는 이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형끼리의 궁합이나 내 피부 타입에 따른 제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화장만 하면 밀리고 끼이고 뜨시는 분들, 이럴 때 제형을 고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크림이든 앰플이든 스킨케어를 마치고 나서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미끄덩거리거나 오일리하지 않은 제형을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화잘먹 크림 고르는 방법 해서 유분기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손등에 흡수시킨 후에 쫀쫀하게 떨어지지만 유분기는 남아있지 않은 이런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고르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시는 분들, 소량씩 레이어링해서 얇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흡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물기가 남아있다든지 미끌거리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면 이 제형끼리 얽혀서 화장이 밀리거나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유분, 피지, 땀 같은 것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물먹인 하이드로 스펀지 활용하셔서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톡톡톡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흡수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화장이 뭉치거나 밀리지 않게 균일하게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훨씬 매끈한 피부결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홍조라든지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발라야 커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두껍고 많이 바를수록 모공 부각이라든지 주름 끼임, 무너짐이 심해져서 컨실러를 활용해서 가려주시는 게 훨씬 매끈하고 깔끔한 피부결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퍼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퍼프 같은 경우에도 퍼프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퍼프 안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계속 밀려 나오면서 오히려 피부 표현도 두껍고 화장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반대로 또 이 퍼프가 너무 매트하다든지 새 퍼프를 사용하실 땐 미스트를 살짝 뿌려서 살짝은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퍼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세척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데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좀 빼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오히려 새 퍼프에는 꼭 집어서 바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퍼프에 미스트를 살짝 뿌리신 다음에 살짝만 굴려서 묻히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얇고 깔끔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결자국이 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파운데이션을 묻힐 때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묻혀주신 다음에 양 조절을 해주셔야 결자국이 생기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걸로 살짝 브러쉬를 먹여 놓으시면 결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메이크업 단계로 넘어가서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할 때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눈썹을 너무 진하게 그리거나 반대로 눈썹에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이 눈썹 자체가 너무 진해버리면 화장이 굉장히 진해 보이고 인상도 강해 보이기 때문에 먼저 파우더로 유분기를 제거해 주셔야 이 눈썹이 진하게 발리거나 뭉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을 그리실 때는 앞머리부터가 아닌 뒤쪽에서부터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빈 곳만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썹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마지막에 결 정돈을 해주셔야 진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크서클이나 이 언더 메이크업 하실 때 이렇게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바르게 되면 이 제형들이 이 주름 사이에 다 끼고 갈라지기가 쉬워서 거울을 위로 들고 눈을 치겼던 상태에서 주름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진 상태에서 얇게 발라주셔야 끼임이나 두껍게 발리지 않고 깨끗하게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앞으로는 거울을 높게 들고
언더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조나 얼굴에 이 붉은기가 많으신 분들, 이 홍조가 제대로 커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러셔를 올리게 되면 이 블러셔와 홍조가 뒤섞이면서 말 그대로 불탄 고구마처럼 얼룩덜룩해 보이기가 십상인데, 이거를 쿠션이랑 파데로 가리려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한 톤에서 두 톤 정도는 밝은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홍조 같은 경우에는 잘 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린 코렉터나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어두운 이런 컨실러를 섞어서 가려주시면 훨씬 더 쉽게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기는 한 톤 어두운 컨실러로 가려주시는 거. 이렇게 코렉터만 잘 써도 두껍지 않으면서도 훨씬 깨끗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번에 화장을 다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아이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블러셔 끝내고 그 다음에 립 끝내고, 샵에서도 이렇게 한 부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각 부위별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들어갔다면 한 7~80% 정도? 요 정도 색감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블러셔 올린 뒤에 이런 전체적인 색감과 조화를 좀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게 화장이 진해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한 이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쉐이딩을 하다가 굉장히 진하게 발리거나 뭉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글로우한 이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더 타입의 쉐딩보다는 스틱형으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뭉치거나 얼룩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콧대나 코 같은 경우에도 가루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는 잘 뭉치고 얼룩진다 하시는 분들은 쉐이딩을 하기 전에 꼭 파우더로 한번 이 유분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쉐이딩을 올려야 얼룩지거나 진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음영도 빡, 블러셔도 빡, 입술도 빡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메이크업 전에 딱 한 군데를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블러셔를 포인트로 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블러셔부터 한 70% 정도 살짝 얹어놓은 뒤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그 색조를 보고 전체적인 진하기라든지 이런 색감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시기가 좋아요. 이렇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색감을 조절해서 조금 더 뉴트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이라는 거. 우리가 뭐 포인트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입술을 좀 채도 있게 칠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샵에서는 보통 최소 2~3가지 이상의 이 립 제품을 활용을 해서 색감과 질감을 조절해서 발라주는데, 채도가 높은 이런 컬러감을 풀립으로 바른다든지 이렇게 너무 진하게 한 컬러로 꽉 채워버리면 하안부가 부각되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화장이 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립은 살짝만 과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립 컬러는 베이스 컬러로 먼저 채도를 좀 낮춰주신 다음에 포인트 컬러는 입술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피니쉬 파우더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피니쉬 파우더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유분이 올라오면 안 예쁜 부위, 이렇게 코 옆이나 팔자 부분, 눈썹 뼈라든지 이마 턱 요 정도만 살짝 잡아줘도 메이크업이 훨씬 깨끗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퍼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퍼프에 조금이라도 유분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부에 올리는 순간 뭉치거나 떡지기가 쉬워서, 특히나 이 파우더 퍼프는 정말 세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 도구의 상태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내 브러쉬와 퍼프 상태는 어떤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화장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가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이런 뷰티 꿀팁이라든지 뷰티 트렌드까지 다양한 컨텐츠 업로드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